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동네 형. 안녕 불인이들, 난 재경이라고 해. 풀어줘. 부동산! 이 전세값, 전세 폭등. 도대체 이거 왜 그런 거야, 이거? 지금 전세 미쳤지? 못 구해. 없어. 뉴스 보면 전세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더 문제는 이 높아진 전세 금액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려고 해도 없어. 물건이 없어. 없어. 물건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나타나느냐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풀어줘. 부동산! 형, 임대차 3법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 좀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잖아.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를 임대차 3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된 거는 두 가지. 계약갱신 청구권제랑 전월세 상한제야.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았는데, 법 이름만 놓고 보면 좀 어떻게 느낌이 좋아? 그 청구권이라는 말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전월세 그 상한선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비용을 잡아준다는 건데 도대체 왜 폭등하는 거지? 그치. 일단은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라는 이야기 했었잖아.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을 이 이상으로는 못 올린다라는 게 핵심 축이야. 맞아. 말도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그런데 도대체 전세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이게 디테일의 함정이 있는 거지. 자, 무엇이냐? 전세 가격을 못 올린다라고 해도 5% 이상을 못 올리도록 법제화를 해놨어. 그런데 그 못 올리게 하는 대상이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었던 임차인들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 거지. 자, 형이 지금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볼게. 행복하네요. 그치. 그런데 형 집에 세입자가 있어. 네. 현재 세입자가 좀 전세 가격을 싸게 들어와 있는 거지. 뭐 한 4억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예전에 들어왔으니까. 그치. 그런데 지금 전세 시세가 막 올라서 다 6억이야. 와, 엄청 올랐어. 2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세입자가 만기가 됐는데 나 한 번 더 살래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게 플러스 2년 나 더 살 거야 라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형이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거절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갱신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이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인 거지. 그러면 주변 시세는 다 6억인데 우리가 기존에 사시던 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니까 그분은 5%밖에 안 되면 4억에 5%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그치. 그냥 뭐 올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냥 4억이 그냥 살겠다라는 거고, 사실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더 웃긴 거가 5%를 올릴 수 있다라고 했었지만 이 5% 자체도 지자체에 위임을 해놔가지고 우리 서울시는 3%입니다. 혹은 우리 지자체는 2%입니다. 라고 해놨으면 2% 이상 못 올리게 된다. 더 웃긴 거는 이거조차도 우리 지자체는 5% 상한선이라고 해볼게. 5%조차도 못 올릴 수 있는 게 세입자가 나 5%못 줘라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지 5% 올려줘야 된다는 건 또 아니라는 거지. 상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됐어. 세입자는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나는 일단 무조건 2년 더 살 건데 5%도 안 줄래? 배째라고 하면 진짜 째버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재의 법이지. 그러면 어떻게? 형 억울하겠지. 그치. 주변 시세는 막 다 6억인데 그럼. 우리는 4억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형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형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사안, 내가 집주인이 실제로 전입을 할 거야, 나 입주할 거야, 너 집 비워, 이런 거에 아닌 이상은 못 내보내니까 형은 형 사는 데가 또 있잖아. 그치. 뭐 애초에 세를 준 이유가 좁아서든 아니 직장과 멀어서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를 줬었을 텐데 거기 또 내가 입주하려고 하면 또 막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끌려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돼. 이 임대차 3법은 세입자한테 좋은 법이지,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임차로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좋은 법이고, 풀어줘. 부동산! 그러면 이제 새롭게 집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뭔가 이제 신혼부부가 된 거지.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려고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또 돈이 좀 부족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싸게 전세를 얻으려고 알아보고 있었어. 근데 전세 매물이 많을까 적을까? 지금 없잖아. 없어. 그치? 매물이 없어. 없지.
그 이유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 만기가 되면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서 시세대로 맞추게 되는 건데 이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시중의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시중의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많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은 줄어들었어. 그렇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빵 튀어 올라가는 거고, 전세가 올라갔어. 그럼 전세를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월세를 구해야 되네? 지금 월세도 되게 많지가 않아. 월세도 적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임대차 3법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나 더 살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임대료를 못 올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입자들도 나눠지게 되는 거야. 원래 살고 있었던 세입자는 기득권 세입자가 되는 거고, 그럼 현재 있는 기득권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 좋겠지. 그럼 행복하겠지. 제일 좋은 상태.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근데 새롭게 집을 얻어야 되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기득권 세입자들이 싸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전세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지. 풀어줘. 부동산! 와, 이거는 기존의 그 세입자들을 위한 최고의 법인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언제 시작된 거야? 이 법은 2020년 7월 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었던 법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8월, 9월, 10월 하면서 이사철까지 왔는데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부족하게 된 거고, 방금 형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딱 맞아.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인데, 사실 이게 뭐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참 힘든데,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전세 물량이 적고 새롭게 전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주 큰 고통에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풀어줘. 부동산!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줘.